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업체의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각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사례와 테드 강연, 무인 자동차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업체의 최신 동향. 기업의 소망은 자사 제품 및 서비스가 메가 트렌드와 부합해 고객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메가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트렌드가 융합하면서 티핑 포인트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티핑 포인트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의 주류로 급부상하는 시점을 뜻하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잠재 티핑 포인트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티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완성도, 고객 편의성, 대규모 투자의 필요 조건과 관련 법규 및 규정, 가성비의 충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즘 회자되는 유니콘 기업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친환경 자동차, 태양전지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커넥티드 카 등 다양한 트렌드가 진행 중인데 아마도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돼 자동차 시장에 빅뱅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꼭 전기자동차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훨씬 수월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뿐 아니라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는 테슬라와 BYD, 그리고 정보기술 강자인 구글과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편의 기능도 개발 중입니다. 자동차 업계 1위 도요타는 탑승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소프트웨어 가디언을 개발 중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상황에서 위험으로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예측해줍니다. 자동차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근엔 혼다가 운전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인식해 운행을 스스로 조절하고 음악을 추천하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일본 최대 IT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자동화 네트워크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인 하나가 탑재될 예정인데 자율주행 공유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자동차 스스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무인 자율주행 기능으로 스스로 돈을 버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소유한 차가 옆집에 포르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린다면 어떨까? 이런 행복한 고민이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를 대표하는 기술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대부분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 진화의 핵심은 운전자의 개입은 줄이고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영역은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도는 높여야 하죠. 대중교통 접근성을 넓힐 무인 버스, 24시간 물류 서비스를 창출할 무인 택배 등 미래 자동차가 가져올 새로운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뮌헨 공항 인근의 아우디 센터에 있는 자율주행 실험 차량 A7 파일럿 드라이빙 콘셉트카에 탑승하면 센터를 출발해 고속도로인 A9 아우토반에 진입한 후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아우토반은 구간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실험 차량은 구간마다 다른 제한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 지도 정보에 사전 입력된 제한 속도를 따르지만 카메라로 속도 표지판의 숫자를 인식합니다. 이는 공사 중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지날 때 임시 속도 표지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구간별 제한 속도는 그때그때 속도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아우디를 포함한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독일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차가 인식하기 쉬운 표지판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표지판은 모양을 단순화하고 흑백 색상만 사용했습니다. 키시 미클로시 아우디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는 표지판을 비롯해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인프라를 먼저 만들면 결국 독일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의 자율주행을 이끌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섬에 따라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지 능력과 이에 따른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아우디 실험 차량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가 제한 속도보다 빨라서 차량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차선을 바꿨습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양옆 차선으로 트럭이 다가오자 실험 차량은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습니다. 대형차가 속도 표지판이나 다른 사물을 가려 자율주행차가 이들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망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볼보는 클라우드 통신망을 활용해 도로 위의 각종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볼보 연구센터에서 클라우드 통신망과 연결된 XC60 차량에 탑승하면 센터 내 실험 도로를 200m가량 달렸을 때 운전석 계기판에는 근처에 비상등을 켠 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에 불이 들어옵니다. 50m를 더 달리자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멈춰선 차가 나타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클라우드 통신망으로 연결된 차량끼리 비상등, 점등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미끄러운 구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타이어에 달린 센서가 노면 상태를 파악해 미끄러운 도로 경보를 클라우드 통신망으로 보내면 해당 지점에 가까워지는 차량에 경보 신호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에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면 자동차는 위험 도로 구간을 통과하기 전에 알아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볼보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 중인 XC60과 V90 차량에 비상등 차량과 미끄러운 도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다비드 홀레세크 볼보 커넥티드 서비스 책임자는 정보 공유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늘려나가면서 공유하는 정보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호등 정보를 미리 받아 신호 종류와 신호가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알 수도 있고 다가오는 응급 차량 정보를 받아 미리 길을 터줄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은 자동차 내부 공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스타트업 기업 NIO는 2020년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사에서 만난 NIO 사람들은 미래에는 자동차가 모바일처럼 철저히 이용자에게 맞춰진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 자동차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이 자동차 안에 생긴다는 뜻입니다. 3년 후 NIO가 공개한다고 약속한 완전 자율주행차 NIO 2부의 모든 창에는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전화가 오면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화상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행하면서 주변 지역 정보를 보거나 야간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좌석은 디귿자 형태로 놓아 회의실처럼 꾸미는 것이 가능합니다. 좌석 자체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완전히 눕는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 운전에 사용했던 시간을 돌려줘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브라이언 소 NIO 상무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과 운전석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의 자유로움 때문에 미래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문을 연 콘티넨탈 연구개발센터. 이곳은 세계 5대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중 한 곳인 콘티넨탈이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대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 사회 기반 시설, 다른 자동차와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연구합니다. 콘티넨탈 디르클 램데 실리콘밸리 R&D 센터장은 자동차의 연결성은 미래 자동차 산업을 통째로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와 도로의 신호체계, 다른 자동차와 연결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달라질까요? 램데 센터장은 전 세계 자동차 사고율은 매년 극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술의 진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어백이나 안전띠, 브레이크 시스템 등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사고는 매년 줄어왔다. 콘티넨탈 R&D 센터의 궁극적 목표도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콘티넨탈은 현재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큰 비효율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한두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오염이나 교통 혼잡, 사고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 깔린 거대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램데 센터장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도시 전체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차가 움직이고 서 있는 공간 위주로 설계된 지금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약 3년 안에 고속도로와 주차장에서는 운전자들의 두 손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주차 기능도 머지않아 기본 사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콘티넨탈 R&D 센터에서는 이미 미래 자동차 환경에서 운전자의 행동 및 반응 속도에 관한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른 일을 하거나 모바일 기기나 책을 보거나 누워있는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주행 모드로 행동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실험합니다. 약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콘티넨탈 R&D 센터는 열린 공간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대학과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를 연구하는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설계됐습니다. 램데 센터장은 누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것인지, 누가 기존 수익 모델이나 산업 구조를 파괴하는 혁신가인지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콘티넨탈도 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사례. 이어서 일본, 중국, 핀란드, 미국, 유럽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부 기술의 경우에는 시험 운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민 ITS 구상 로드맵 2016을 통해 2020년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2025년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을 발표하고 2016년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자동차 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사업화 검토회를 출범시켜 고정밀 3D 지도, 차량 통신 기술, 보안 기술 등 8개 공통 분야의 요소 기술 R&D를 추진하는 자율주행 시대의 대응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2012년 국토교통성 주도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의 자율주행차 전용 차선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표준 및 법률, 인프라 개선에 착수하여 2014년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총리실 산하 IT 종합전략본부는 2016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을 발표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일본 자동차연구소 관할구역 내에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주행 도로를 건설합니다. 영화 세트장과 비슷한 빌딩 모형, 도로, 무선통신 교란 장비 등을 설치해 201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고령자를 위한 자율운행 버스,
로봇 택시를 개발하여 시범 운행 단지에서 실증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기자는 로보네코 스토어라는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으로 쌀을 주문했습니다.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입력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40분, 장소는 야마토 운수회사의 창고 앞. 얼마 지나지 않아 밴 형태의 택배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택배 차량 안에는 9개의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받은 QR코드를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인식기에 갖다 대자 기자가 주문한 쌀이 들어있는 택배함의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 최대의 택배 회사인 야마토 운수는 게임 기업인 DNA와 합작 프로젝트로 무인 택배 차량인 로보네코 야마토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후지사와 시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한 무인 배송을 실험 중입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 사람을 태우고 운전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배달원과 만나지 않아도 택배 수령이 가능한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았던 이용자들은 낮 시간에 택배를 받기 힘들거나 택배 직원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층이라는 게 야마토 운수 측의 설명입니다. 일본은 미래 자동차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 나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치안 불안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차 기술을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일본 야마토 운수와 DNA의 협력은 게임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DNA와 물류 인력 부족에 허덕이던 야마토 운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본의 택배나 오토바이 운송회사는 명절 등 성수기에는 시간당 13,000원의 임시 직원을 모집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타케야마 가조 야마토 운수 프로젝트 매니저는 무인 택배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벤처 기업인 GMP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무인 택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GMP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무인 택시 상용화에 도전하는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요타의 미니밴 에스티마를 개조한 차량이 도쿄 오다이바 지역의 공용도로에서 한창 시험 운행 중입니다. 올해 말부턴 일부 도로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주행 시험도 할 예정입니다. 다니구치 히사시 GMP 대표는 2020년엔 도쿄의 주요 호텔과 선수촌, 공항 등을 잇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무인 택시는 특히 외국인과 여성 승객들이 반길만 합니다. 무인 택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다국어 서비스와 지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택시 강도 등 범죄에 대한 걱정은 감소합니다. 여기에 GMP는 택시 운전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발생하는 운전 미숙 문제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주최로 5차례의 자율주행차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기부는 2011년 7월 13차 5개년 계획 전동자동차 과학기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차세대 전지, 전자기계, 전자제어 시스템의 연구 개발과 신에너지 자동차의 인공지능화 등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군사교통학원이 제작한 자율주행차가 베이징 텐진 고속도로 104km 구간을 시속 100km로 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차선 변경과 추월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유인 운전 모드로 전환되게 설계되었습니다. 중국의 교통사고율은 미국보다 2배 높고 인구 밀도가 높아 자율주행차가 좁은 도로에 적합하고 실용화되어 에너지 및 사고 위험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토의 상당수가 산악지역이고 눈도 많이 와 대중교통이 취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버스를 활용하려 합니다. 탐페레에서 무인버스에 탑승했던 한 대학생은 어서 무인버스가 늘어나면 좋겠다.
지방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는 기차역까지만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에서 산골 동네까지 가려면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인버스가 정착되면 산악지방에 사는 노인 주민들도 필요할 때마다 버스를 불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무인버스를 개발한 기업은 프랑스 벤처기업 이지마일입니다. 프랑스 남부 툴루즈 이지마일 연구소에서는 무인버스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는 버스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인버스는 차량 지도 정보에 입력된 경유지와 목적지에 정확하게 문이 열려야 합니다. 곡선을 돌거나 내리막길에서는 스스로 속도를 줄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지마일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안전기술에 대한 실증 실험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앞에 달린 센서와 카메라가 휠체어나 노인이 든 지팡이를 인식해 탑승 받침대를 자동으로 내려주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수록 무인버스의 활용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자비에 살로르 이지마일 세일즈 매니저는 무인버스는 활주로를 오가는 안전한 이동 차량으로 유용하고 단체가 이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버스 자체를 체험하는 관광 상품 등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은 국가 생산성 및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능동 교통 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991년 오토메이티드 하이웨이 시스템 프로젝트를 시작해 1997년에는 대규모 자동운전 시범 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2015년 스트래티지 포 아메리칸 이노베이션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교통부는 2015년 ITS 2015에서 2019 스트래티직 플랜을 발표해 CITS 계획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계획을 흡수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건, 워싱턴 DC, 노스다코타, 테네시, 유다 등 6개 주가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제화를 완료했습니다. 더하여 미시건주는 2015년 7월 20일에 미시건 대학의 북쪽 캠퍼스에 완전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한 도시인 32에이커 크기의 MCT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2020년부터는 반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2030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버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 개발팀과 오토의 자율주행 트럭 사업팀을 인수하여 우버 ATG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볼보의 자율주행 SUV를 기반으로 우버 서비스 운행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웨이모로 분사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행 대상 지역은 피닉스 광역도시 지역으로 챈들러, 템피, 메사, 길버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정밀지도 축과 함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다른 차량 등과 같은 도로 이용자를 고려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4개 지역에서 시험 주행을 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300만 마일을 주행하였습니다. 이르면 연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다고 디인포메이션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웨이모는 현재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크라이슬러 밴을 자율주행차로 만들어 시험운전 중입니다. 웨이모는 이를 확대해 올 가을께 우버와 같은 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지만 본격 시행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웨이모 자율주행차의 중대한 소프트웨어 결함 중 하나는
좌회전을 위한 신호가 없는 곳에서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도로주행 규칙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을 때는 직진 신호 때 상황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진 주행차가 우선 지나가야 하며 좌회전 주행은 직진 차를 다 보낸 후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이때 보행 신호도 들어와 보행자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처음 배우는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너무 빨리 좌회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늦으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웨이모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 1년 반 동안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좌회전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부 좌회전 구간에서는 실제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소프트웨어의 보안 여부가 상용 서비스 개시와 관련된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비보호 좌회전과 함께 막다른 골목에서의 운전, 쇼핑몰 입구에서 해당 지역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서도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웨이모는 이 같은 보도에 반발했습니다. 웨이모 측은 우리 운전 차량은 모든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게 설계됐다. 실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의 본격 출시를 앞두고 다소 부정적인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는 그동안 매달 발행하던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리포트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웨이모는 실제 도로에서 300만 마일 이상을 안전하게 주행했으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수십억 마일을 주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체제를 갖췄다고 11일 밝혔습니다. GM의 자율차 부문 자회사인 크루즈 오토메이션의 카일 보그트 최고 경영자는 이날 오늘 우리는 운전자 없이 작동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 체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이는 단지 콘셉트 디자인이 아니라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번 발표는 최초로 자율주행차 양산체제를 갖췄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보그트 CEO는 시험용 생산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갔다는 것은 커다란 발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규제의 관문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GM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선 규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유럽입니다. 유럽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공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국내 교통 시스템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만이 아닌 양산화를 통한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에 따라 교통이 혼합된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전용 차선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구분됩니다. EU의 트릭 군집주행은 4에서 5차 프레임워크에서 진행되었으며 2008년 하이 오토메이티드 바이컬스 포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프로젝트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100km 자율주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국가도 무서울 정도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닛산은 전기자동차 리프를 기반으로 개발된 무인 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공공도로에서 실시하였고 이러한 시범 운행 승인이 국가 차원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영국 정부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2013년 7월 영국 정부는 교통정체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과 효율적인 교통관리 향상을 목표로 자동차 및 도로 기술에 280억 파운드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동영상은 TED 강연에서 색다른 관점, 미래지향적 재미. 지금까지 무인자동차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